저는 적어도 박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패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거니까요. 차근차근 정리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승부수를 던지지 말고 한마디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야당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꼭 하나는 안 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테이입니다. 즉 대기업들 건설회사가 만든 임대주택, 대기업들이요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분양은 기본으로 100% 됐습니다. 자, 그걸 하나 받기만 하면 깔고 한 2, 3년만 지나면 뭐 계약금만 갖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좀 빌리면요 나중에 아파트 값이 차근차근 올라서 2, 3억은 기본이고 좋은 데는 몇 억씩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이 났고 누구도 아파트를 안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이요 땅값과 실제 공사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싸게 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번 보십시오. 강남은 평당 4천만 원. 강남이 아니고도 서울 시내 부심지 2,500, 싼 데가 1,800, 2천만 원입니다. 평당 2천만 원짜리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평짜리가 6억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6억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짱박아 놓은 돈이 있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서민들 평균 재산이 2억 8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평균 재산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집이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집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제 뭡니까? 땅은 많이 잡아놨고 그렇다고 건설회사라는 게 뭐 있습니까? 공사는 다 하청 주는 거고 건설회사 망하면요 책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내쫓으면 되고요. 건설회사가 그런 겁니다.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집 짓는 거야 중장비 불러서 주고 딴 건 다 하청 쪼개서 골고루 나눠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해주지 않습니까? 광고만 하면 되죠. 건설회사는. 그래서 건설회사라는 거야 나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돈 땡겨서 땅 만들어서 그냥 광고 제대로 해서 그럴싸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약간은 사기 좀 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또 건설회사 다니는 분들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파트 사서 신음하는 분들 많은 걸 생각하면서 제 말을 좀 참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안 팔리니까요. 땅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임대주택 사업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뉴스테이 아닙니까? 전 대통령이 3주년 취임 3주년 그 연설에서 연설이 아니라 뭐 청와대에서 있었던 어떤 뭡니까 회의에서 저금리 시대가 이제 왔고 전세 시대는 갔다. 자 이러니까 이제는 뉴스테이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뉴스테이 살아요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로 외람됩니다만은 잘못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땅 부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임대주택 사업 나섰답니다. 자, 대기업들은요, 땅 엄청 좋은데 다 잡아놨죠. 한마디로 이런 거에다가 빌딩 짓고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으려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가버렸습니다. 이제 할 게 뭡니까? 정부가 뉴스테이로 몰고 가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대기업들의 의도가 정권에 반영이 되어서 그 반영은 누군가 브로커가 있겠죠. 그 브로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관 대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주택 문제의 대안인 것처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그 회사는 그냥 세이브되고 기업들을 보고 임대주택 사업을 해라. 아니 그게 공공임대주택만큼 싸고 좋으면 기업들이 이렇게 세상에 자선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는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하겠지만은 기업들이 손해날 짓 하는 거 봤습니까? 전세값의 반쯤 되는 보존금은 전세 보존금으로 따로 받고 거기에다가 매월 월세까지 받으니 목돈은 목돈 대로 상당히 초창기에 생기고 요즘 전세 가격이나 파는 가격이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짭짤한 뭐 최저가 보니까 뭐 한 5, 60만 원 기본 이상에 뭐 100만 원 근처 가는 월세도 많더만요. 그렇게 짭짤하게 월세 받으면서
근데 젊은 사람들요. 어차피 집을 사기는 어렵고 애라 그냥 뭐 그래도 대기업이 지은 그럴싸한 임대주택에서 이 목 좋은데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뭐 돈 세이브하거나 이렇게 모으는 거 포기하고 그냥 이런 걸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주거 정책에 대한 대안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 서민들이나 빈곤층이 결코 중산층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100% 월세 사회가 되어서 이 저소득층들이 버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들어가 버리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해봤자 아무리 죽도록 일주일에 5, 60시간씩 일해봤자 투잡, 쓰리잡씩 뛰어봤자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 교육시킬 돈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요. 불편하실 분들은 제 방송 듣지 마십시오. 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죠. 충분히 배부르고 잘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자, KT가 전화국 부지에 1만 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이제는요. 하나금융이 뭡니까? 하나은행이 있는 뭐 KB도 인수했죠. 금융그룹이요. 뉴스테이 한다고 나옵니다. 왜? 돈 재놨는데 요즘 그 돈을 빌리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 뭐하지? 정부가 뉴스테이 장려해. 그리고 거기에 많은 혜택도 줘. 아이고 이 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지어서 분양시키면 은행 이자에 몇 배는 나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롯데는 4년간 18,000가구 본 거. 이분들로 요즘 욕 많이 처먹어서 좀 조용히 자수하는 거 했는데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실률 증가, 임대료 인상 우려라는 건데 이건 그냥 언론이 보도하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한테 재벌이 월세 받아 먹겠다고 나서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한때 망해갖고요. 월세집에 살았습니다. 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는 날이 엄청 피곤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솔직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땅 부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쓴 기자도요. 좀 꼬롬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돈 되는 게 없죠. 때마침 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 정책 방향으로 삼은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기업들의 임대업 진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공급만 늘렸다가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자회사 KT 에스테이트, 요즘 뭐 KT 사장이 삼성 있던 분이 와서 회장이 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거 배워왔습니까? KT가 무슨 부동산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KT 에스테이트를 통해 임대 사업을 본격화했다. 옛 전화국 부지에 KT 땅 많죠. 옛날에 전화국 같은데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을 관리하는 회사가 KT 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인 모양인데 이 전화국 부지에 2020년까지 1만 가구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도 론칭했다. 이제 통신회사가 건설사업 회사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7월 신당동 역세권인 동대문 리마크빌 797가구를 시작으로 영등포, 관악, 부산 대연동 등 4개 지역에 2231가구를 공급한다. 핀테크, 인수합병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로 지점 통폐합이 많은 금융업도 땅 많은 데입니다. 이 뉴스테이 형태로 임대업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하나금융그룹은 60여 개의 점포를 허물고 1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지을 예정이다. 자, 지금요 은행들 요즘 은행 사업이 돈이 안 되니까 점포들 숱하게 지금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다 허물고요. 이제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 8곳에서 3,208가구를, 내년은 서울, 인천, 부산 등 11곳에서 2,516가구를 공급한다. KB금융, 신한금융, 우리은행도 쓸모없어진 지점을 뉴스테이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롯데그룹도 서울 물레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에 500가구 오피스텔 아파트를 짓는 걸 시작으로 2020년까지 그룹이 보유한 유부지에 18,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은 모두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적이다. KT의 전화국 부지는 전국에 400여 개에 달하는데, 옛날에 전화국이 다 어떤 데 있었습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나 지하철역 인근에 있고, 은행 지점도 다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노란자이 역세권에 있죠. 그래서 노란자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도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택 환경이 임대업을 하기에 최적인 점도 기업들의 눈길을 부동산 개발로 돌리고 있다. 자,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데 정부도 뉴스테이 사업에 사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뭔 당근을 제시합니까? 돈이 되니까 뛰어들지요. 정부가 그렇게 투자하고 고용하라 해도 돈 안 되니까 투자하고 고용합니까? 당근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정부가 대기업들 로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사업 다각화가 절실했던 기업들로서는 유부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업들이 돈 된다는 거 이 기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자가 미안했던지 한마디로 빨아주는 기사 쓰다가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제대로 된 수요 분석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임대주택만 늘려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점포를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고 이 리츠에 참여하는 형태로 임대업을 하는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할지는 입주자들의 계약이 1차로 만료되는 8년 후에 성과를 보고하겠다 하는데요. 고급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가덕이나 비싼 임대 시세를 더욱 끌어올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정부에서 하는 데입니다. 최근 열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토론회에서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 신도시나 서울은 소득 상위 30%, 즉 소득 인정액이 월 737만에서 893만원 이상이나 부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가 임대료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될 리는 없겠죠. 월급 7, 800만원이나 받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가 한마디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는 부분은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경제자유구역부터 시작해서 온갖 행정복합도시 등 이런 어떤 투기판을 장려해서 부동산 문제로 노무현 정부가 인심을 잃고 넘어졌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만들어서 서민들을 죽인 정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다면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